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와서 제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감히 어딜 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입니다. 억만장자 앤드류 테이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참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죠. 아시다시피 저는 자수성가 이야기에 큰 흥미를 느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경로로 돈을 벌었든지 간에 그 사람이 돈을 벌었던 이유, 그리고 그 비즈니스 구조와 사업 아이템을 분석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제 사업에 적용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점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연소 체스 챔피언이자 킥복싱 세계 챔피언에서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그가 어떤 것을 느꼈고 또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강조하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의 열쇠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 버는 방법 첫 번째,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은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돈을 가져와야만 합니다. 그들이 마땅히 돈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해요. 자, 이제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커피를 살 때 왜 사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사지 말고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 커피를 왜 사셨죠? 그냥 샀어요. 그냥 마시고 싶어서요. 등등의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커피를 샀지? 다른 가게들도 있는데 왜 하필 나는 여기서 샀을까? 출근길이라서 그런가? 여기서는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나? 아침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카페 옆에 아침을 제공하는 다른 카페를 차릴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긴 왜 이렇게 줄이 길까? 줄은 긴데 왜 직원은 1명뿐일까? 여기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회사원들일까? 사장들일까? 그리고 그들은 이 바쁜 아침에 무엇을 원할까? 왜 이 카페의 사장은 외모가 괜찮은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직원을 고용한다면 돈을 더 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 가게로 오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마다 하는 생각은 이런 생각들이어야 해요. 저는 실제로 카페를 차릴 때 이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비즈니스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팔고 있고 또 무엇을 팔고 있지 않은지, 의자는 편안한지 딱딱한지, 임대료는 얼마인지 등등을 말이죠. 그들보다 더 나은 것들을 고려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마다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내가 왜 돈을 쓰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돈을 그들의 주머니에 넣도록 만들었는가? 내가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등등을 말이죠. 세상에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은 그것을 실행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킹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메신저로 돈만 송금하면 2달 뒤에 그 커피숍 옆에 제 명의로 된 커피숍이 하나 생기죠.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주변에 돈이 널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는 넘쳐납니다. 길거리를 걸으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건물은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빈털터리였을 때는 세상이 정말 비참해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자가 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에 돈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비행기나 제트기를 사러 가면 그것들은 항상 매진이었어요. 제가 원했던 요트를 사기 위해서는 6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시계나 100만 달러짜리 시계를 살 때도 항상 줄을 서야 했어요.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돈은 널려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그래야 비로소 보일 겁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는 정말 중요해요. 돈이 있는 사람을 모르면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전문가들로 가득 찬 방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방법, 저장하는 법, 옮기는 법, 판매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줄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이 정말 지루하게 들릴 거예요.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아이스크림은 피스타치오 맛이고 초콜릿 맛보다는 2도 높은 상태로 보관해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있다면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의 순 자산입니다. 저는 멍청한 패배자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부정적인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에게 전화 오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이며 제가 전화를 거는 사람들도 모두 부자예요. 저에게 연락 오는 사람들은 모두 긍정적이고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거는 사람들도 모두 긍정적이고 열정적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이 돈에 관심 있고
돈을 버는 백만장자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늑대들이 떼를 지어서 사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라면 여러분은 앞만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한다면 모든 각도 그리고 모든 면을 볼 수 있고 다양한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중 한 명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변화할 것이고 러시아 루블화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외환 거래로 많은 돈을 벌었죠. 이것은 제가 눈치채지 못한 내용이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네트워크는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원하는 만큼의 돈이 없는 이유를 파악해보는 거예요. 이 이유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게으른 것, 또 다른 하나는 멍청한 것, 마지막 하나는 거만한 거죠. 누구나 가난한 이유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중 여러분들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해당하긴 합니다만 일단 게으름부터 말씀드리죠. 우리는 모두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죠.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성을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쟁에서 쟁취해야겠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빠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잘 알고 있고 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대량의 자원을 가진 사람들과 경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경쟁은 아주 치열할 겁니다. 여러분은 아주 작은 권총을 들고 군대에 대항하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으름을 피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망한 겁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저는 게으르지 않아요.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하루에 8시간이나 일하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코웃음이 나와요. 저는 단 1분도 멈추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일을 시작하고요.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죠. 절대 긴장을 풀지 않고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자거나 일하는 것이 전부예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체육관을 잠시 갔다 오죠. 그게 저의 하루 일과의 전부입니다. 절대로 게으름을 부리지 않아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멍청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자가 되기에는 더더욱 말이죠. 사람들은 IQ가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평균 이상이에요. 평균 이하라도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노예 근성입니다. 마인드가 노예 마인드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닐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룰을 철저히 따르고 있기 때문이고 세상의 룰은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미디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되어 있어요. 빚을 지고 대학을 가라.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라. 취직하여 집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라. 60세까지 그 빚을 갚으면 그 후에 휴가를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충분한 연금이 나올 것이다. 등등.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가난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부자가 되면 그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학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유소에 슈퍼카를 끌고 가서 주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녀석의 학력은 무엇일까? 어떤 학교를 나왔을까?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저를 마약상이나 갱스터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사실 그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벗어났을 뿐인데 말이죠. 아주 극소수만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규칙을 벗어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만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멍청함을 벗어나세요. 마지막으로 파산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오만함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만함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그들은 너무 거만해서 그 누구의 조언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가 킥복싱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코치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만약 일론 머스크가 저에게 와서 돈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와서 제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감히 어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반갑게 인사할 것이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귀담아 들을 겁니다. 그처럼 자동차를 만들거나 우주에 로켓을 쏠 생각은 없지만 저는 모르지만 유용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귀를 기울일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만하게 앉아서 제가 말한 모든 것을 듣고 이렇게 말하겠죠. 알려줄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과거에 저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들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그들에게 그 방법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고 싶진 않아. 그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너가 파산한 이유다 임마. 그들은 백만장자, 억만장자를 앞에 두고 돈에 대해서 그들의 견해를 말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만해요.
전 세계 20%의 사람들은 게으릅니다. 모두가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매우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70%의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오만하고 이것이 바로 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진실이에요. 앤드류 테이트의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조언. 첫 번째, 주의를 기울여라. 두 번째, 네트워킹을 형성하라. 세 번째, 지금까지 원하는 만큼의 돈이 없는 이유를 파악하라.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저는 첫 번째, 주의를 기울여라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데요. 제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면서부터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인사이트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갈 때도 그냥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약간 병적으로 비즈니스 구조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티켓을 구매하려고 하지? 집에서도 볼 수 있는데 왜 극장까지 가려고 할까? 오프라인에서 티켓팅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어플로 굳이 티켓팅을 하게 될까? 왜 나는 고소한 맛 팝콘이 아니라 달콤한 맛 팝콘을 선택했을까? 심지어 500원을 더 주면서까지 말이야. 영화 시작 전 광고로는 돈을 얼마나 받을까? 이 광고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어떤 회사들이 영화관과 광고 제휴를 맺고 있는 걸까? 왜 이때 BGM이 시작될까? 제작사는 왜 이런 음악을 골랐을까? 왜 이 영화를 사람들은 2번, 3번이나 반복해서 보는 걸까? 어떤 부분이 그들을 감동하게 했는가? 그리고 왜 기꺼이 이 영화에 돈을 내는가? 이 하나하나가 마케팅이고 심리학이고 모두 돈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벤치마킹 요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영화에서 따온 것들이 많습니다. 감명 깊게 봤던 아바타나 탑건 매버릭 등등이 있어요. 세상에는 이미 엄청난 사례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훌륭한 사례, 우리의 비즈니스에 접목해보고 모두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용호였습니다.